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언제나 그 몇만원, 몇십만원의 그런 그 채팅에 따른 후원금보다 100원, 200원이 더 소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열대야입니다. 열대야라서 상당히 힘든데, 힘든 만큼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이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뭐, 당분간은 좀 이렇게 에어컨의 힘을 빌려야 되겠지만, 일단 더위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역사 이야기를 계속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도 별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더울 때 부채질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양반의 체면도 있고 어디 풍덩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의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이제 부채를 붙여주는 그런 상궁 나인들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문헌을 찾아봤더니 오늘날로 얘기하면 일요일 같은 날 임금도 하루 쉴 수 있는 날에 대해 가지고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자기 전용 모욕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함지박에 시원한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명상을 했다 그래가지고 더위를 이겨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반의 경우에는 체면 가리지 않고 이제 뼈대 있는 가문에 돈도 좀 있고 이러면은 이제 괜찮은 계곡에 정자를 이제 설치해 놓고 정자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시원하게 발을 담그는 것으로, 물론 거기서 목욕하는 수도 있어요. 계곡에 들어가가지고 물은 깨끗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에어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냉장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냉매가스, 프레온가스, 지금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그런 프레온가스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활용을 하면서 이제 에어컨이라는 게 이제 등장한 것이 1952년도 요 무렵에 미국에서 처음 에어컨이 등장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런 이후에 이제 물론 에어컨의 단점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랄까요,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쓴 만큼 내는 거니까 더위를 피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과거 역사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만 가지고 보기에는 한계도 있고, 또 한 가지 기록이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읽어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저처럼 전문적인 학습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신을 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는, 그래서 이제 대중가요로서도 이제 히트를 치고 있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이후에 한국을 빛낸 백인의 스포츠인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 이제 과거의 역사 공부라고 하면
무조건 달달달달달 애우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제가 그 학교에서 막 공부를 시작할 때 왕의 선원계보도를 외우게 되면 노래로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잠시 소개해드리면 그 조선왕조실록을 따라가지고 왕에 대해서 그 27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그 동요.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이 그 나리나리 개나리 이 동요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했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원 철고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순이가 어떤 의미냐에 내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정순원 철고순 하면은 마지막 한음이 이제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종 순종 다음에 마지막 황태자였던 영친왕 이연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고순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광인효현에 해당되는 그 인조 다음에 광인효 효종 이 이제 그 우리가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래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때 저기 광해군이 약간의 정치적인 실책도 있었고 정치적인 보복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하면은 그런 그 명나라에 대한 제조지연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강홍립 장군을 시켜가지고 청나라의 그런 그 만주족을 도왔다. 요게 상당히 이제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오늘날로 치면 쿠데타로 쫓겨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인조 반정인데 이후 인조는 그 경복궁 창덕궁인가요? 그 깊숙한 곳에 대보단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명나라를 기렸어요. 뭐 몰래 그 청나라 몰래 청나라가 궁궐 깊숙이 수색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 이제 청나라의 이제 태종이 뭐 세패라 그래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공물도 많이 갖다 바치고 아는 자들도 많이 예쁜 자들 갖다 바치고 아버지와 아들의 나라로 우리 살아가자. 그래 인조가 이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네 100만 대군을 끌고 왔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그 100만 대군이 진짜 100만 대군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정예병 수십만 명이 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급을 담당하는 군수지원 부대에서 차출된 인원도 적지는 않을 겁니다. 병사들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고 무기, 화살 이런 것들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인조가 이제 그 뭡니까 청나라 그 기마 민족들은 물을 건너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고 했다가 기마병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주요 곳곳이 장악을 당하니 남한산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전을 펼치는 게 이게 그 병자년의 호란 오랑캐들이 난동을 부렸다 해가지고 병자호란인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 삼전도의 치욕을 맛보게 되는데 그 이제 그 삼전도 비도 그 저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석천동에 가면 그 만주어 그다음에 그 중국어 한자 그다음에 우리 한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버전으로 이제 그 작성이 돼 있는데 그 이후에 당태종이 이제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그 세자였던 소현세자하고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 인조의 아들들이죠. 데리고 갔어요. 그 저기 인지를 삼아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막사, 그 윤집 오달재 같은 사막사, 김상한 같은 사막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무참히 처형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것은 그 당시에 그 청나라의 해유에 걸맞지 않게 그 소현세자라든지 복림대군이 거기서 활동을 하긴 했어요. 활동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된다 싶으니까 소현세자가 이제 그 기구를 해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왔고 궁궐로 돌아왔는데, 이때 소현세자는 그 복림대군과는 달리 활발한 활동을 할 때 마테오 리치라는 신부에 의해 가지고 전해진 그런 그 카톨릭에 대해 가지고 이어받은 바 있는 그런 그 아담샬 신부로부터 성물도 이제 전해받고, 이제 각종 그 성물, 그 천주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해받고, 천주시리 같은 책도 이제 전해받고, 서양 문물을 많이 이제 접해가지고 그 문물들을 실제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버지 인조한테 보였더니 말이지, 우리가 무슨 놈의 개혁 개방을 하느냐. 그딴 그 어리석은 종교를 믿고 있이 네가 세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벼루를 던지고 그 벼루에 소현세자가 맞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때 소현세자가 가지고 왔던 그런 그 이질적인 물건들을 바탕으로 해서 천주실학을 빨리 받아들이고 개혁 개방에 성공할 수 있었으면 조선시대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1600년대 이제 초중 한 30년 40년 됐을 겁니다. 1600 한 3, 40년 됐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그 유교 성리학을 바탕으로 항상 공자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맹자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요거에만 집중하는 상황에서 천주실학이 따라올 그 저기는 없죠. 하늘의 이존이라 이래가지고 두 사람의 임금이 있을 수 없듯이 인조인 임금 내가 이 버티고 있는데 뭐 천주님을 따로 믿어, 이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소현세자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인가 보름인가 안에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망을 하면서 장례식을 치를 때도 그 군의 예우로서 그 뭐 광해군 뭐 이렇게 연산군 하듯이 군의 예우로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합니다. 한때나마 세자였고 임금이 될 뻔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자격을 인조가 박탈을 시키고 그냥 군에 대해서만, 즉 다시 말해가지고 한때 임금의 아들이었다는 점만 강조를 해가지고 장례식을 서둘러 이제 치르도록 했어요. 그러면 결국 소현세자는 누구의 손에 죽었느냐? 뭐 숨길 게 많아가지고 숨기듯이 후다다닥 제사를 치르는 지시를 내린 게 인조 임금이니까 인조 임금 손에 죽어났다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소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현세자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당시에 권력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인조 임금이 더 권위를 누리게 되니까 인조 임금이 덕을 봤다고 볼 수도 있고, 형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떨결에 세자가 되고 결국 그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그 복림대군, 그러니까 광희 효현 현종이 되는, 아주 효종이죠, 효종이 되는 그 복림대군이 덕을 봤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아버지와 둘째 아들이 결국 덕을 본 사실은 그 뭐 부인할 수 없으니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복림대군은 위치상 청나라 심양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라도 관여가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인조 임금을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인조 임금이 왕의 권한으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모든 걸 덮어버렸으니
제대로 기록에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타살을 당했던 뭐 이렇게 극약을 어떻게 마시게 됐던.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인주에 뒤를 이은 그 복림대군 효종이죠, 효종. 죄송합니다. 효종인데 효종이 북벌을 주장을 했어요. 청나라 오랑캐를 언젠가 치겠다. 그런데 군사력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군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피폐해진 민생경제,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이제 일어나고 한 세대가 겨우 지나가는 시점에서 민생경제에 힘을 쓰고 돈을 써야 되는데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도 임금 나름이지. 그러니까 이제 북벌이라는 것이 명분론에 그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아들 현종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논란은 또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이 계속 북벌을 주장을 해서 군사비를 지출 강화해가지고 청나라와 대척점에 서려고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현종의 경우에는 역대 임금 중에서 가장 그 애매모호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 현종 같은 경우에는 복림대군이 그 저기 청나라 심양의 그 관저에서 이제 억류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그 현종 임금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현종 임금은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 27명의 그 국왕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의 나라 땅인 청나라 땅에서 태어났다. 이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때 신하들이 반대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임금으로 올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적자가 없지 않느냐, 적통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느냐, 죽고 없어진 소현세자의 피줄들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피 비린내가 나는 사륙을 맛봐야 되겠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뭐 가급적 큰 아들이, 현직 임금의 큰 아들이 그 다음은 이어받는다는 관례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이냐. 뭐 이래저래 하다가 그냥 뭐 어디서 태어난 게 중요하겠느냐. 정치만 잘하면 되지, 백성들만 잘 살피면 되지.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그 현종의 경우에는 과도한 국방비가 문제가 된다면 북벌을 결정적으로 강하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는 일부 후퇴의 입장을 또 표시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자기가 좀 청나라 땅에서 태어난 거에 대한 소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점을 무마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그런 선택지, 그때 당시에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한다기보다는 타협하는 수준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결국 숙종임금 때 가면은, 그 다음에 숙종임금 때 가면은 북벌로는 그냥 기록에만 남아있지 군사적 준비는 하나도 안 했고, 소위 평화 유지만을 위해서 그냥 해달라는 대로 막 적당한 선에서 해주자. 다만 조금 아양을 떨고 앙탈을 부려가지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그냥 좀 이렇게 그건 너무합니다 하고 좀 따지고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아무튼지 간에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랄까요, 그 옛날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를 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조선 최고의 인물은 영계소문이다. 활약상이 뛰어났다. 그리고 조선 1000년 내에 최고의 사건은 그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하다가 묘청의 난으로 발전한 그 사건이었다. 김부식이 같은 그 뭣도 모르는 사람이 진압에 선봉해서 가지고 묘청의 난에 진압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일떠설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은 한양이 수도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한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방어도 괜찮고 그렇지만 소현세자가 소위 개혁개방을 아버지한테 이 설득을 했을 때 설법을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아버지 인조임금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했으면 고민하는 자세를 취했으면 유교 성리학 이념 공자왈 맹자왈이 더 이상 백성들을 반명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조선은 그때 르네상스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학문적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1700년대 중반 후반에 영종조 시대에 왔는데 그때 이제 소현세자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소현세자가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면 우리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고 그때 개혁개방을 했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그런 그 르네상스가 왔겠죠. 그러면은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일그러지는 역사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 오늘날의 카톨릭이 이제 그 수백만 그 신자를 자랑하면서 수천만 명도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명동 성당에서 이제 추기경을 모시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미사를 드리고 이제 성찬을 올리는 걸 보면서 그 임금의 개념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 공자월 명자월로 기준이 되어지는 유교 성리학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종교가 정치를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 민간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댈 언덕을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임금이 최고고 왔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임금이 최고다 왔다라는 생각을 결정적인 대목에서는 별로 안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공자월 명자월로 통하고 임금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던 그 시절 그러면은 책상 위에서 논쟁만 하다가 날밤 지새면 실용적인 결론이 도출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학문은 실용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소위 백성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요 싸움인데 요게 안 될 것 같으면 말짱 도루묵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소현세자의 죽음을 되새김질 해봤는데요. 뭐 지금은 다 그 수백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대통령과 어느 정부가 국민들을 알차고 보람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이지 그 뭐 법전에 나와 있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좀 더 보다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첫 그 민생지원금이 나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일치단결해서 좀 더 실용주의가 많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시청을 해주셨다면 이왕 시청해주신 거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대야의 건강 조심하시고 밤잠 설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